자, y는 2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lnx 뭐 이렇게 이제 두 개 함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조건이 뭐 5a의 두 배가 2ob 이렇게 줬고 나 조건이 어떻게 된 거야? 각 a, ob가 90도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5a의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 자,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보면 뭐 이렇게 y축, x축 기준으로 해서 y는 2에 너무 상관없긴 한데 y는 2x제곱 뭐 이렇게 하나 그렸고 그리고 여기 위에 a점을 내가 a, 얘 a제곱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ln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그걸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y는 마이너스 ln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딘가에 b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걔가 뭐 b, 마이너스 ln b다.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럼 일단 여기 5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예요. 이렇게 된 식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식을 하나 세우고요. 네가 90도야. 이걸 가지고서 식을 두 개를 세우면 문자 두 개를 어떻게든 비비고 해서 막 어떻게 답 나오면 되죠. 자, 근데 5a부터 가면 여기다 써볼까? 5a. 자, 5a는 루트 a제곱 플러스 2의 a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2a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2배의 5b는 루트 b제곱의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써주면 일단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제곱을 해서 식을 하나 쓸 거고 여기다 써볼까? 두 번째는 자, 그럼 이제 수직이다. 수직이다 조건도 한번 써보면 수직 너의 기울기는 a분의 2a니까 a분의 2a 자, 요게 이제 5a의 기울기고요. 5b의 기울기는 b분의 lnb니까 b분의 마이너스 lnb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수직이니까 곱해서 빼기 1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플러스 바꿔서 뭐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셨죠? 그래서 일단 a분의 2의 a제곱이 뭐다? 어떻게 써야 돼? ln b분의 b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연립을 해야 되는데 혹시 a가 없고 b도 없고 막 이상한 게 있으니까 좀 쫄아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보면 얘가 a제곱에 제곱을 해보면 2의 2a제곱이 되고 너는 4 곱하기 여기가 이제 b제곱에 플러스 ln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갈 텐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a분의 2의 a제곱이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약간 이 친구를 가지고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분의 2a 제곱이니까 이걸 a제곱으로 식을 좀 묶어주면 이런 식을 좀 b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누구로 묶는다? a제곱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a제곱분의 2의 2a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 친구의 뭐가 되니까? 제곱이 되니까 이 친구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ln b 그리고 b의 통째로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고서 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4 곱하기보다 b제곱에 ln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약간 근데 이렇게까지 써놓고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얘가 b제곱이고 얘가 ln b제곱인데 여기는 또 뭐야? ln b분의 b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또 여기 b제곱을 또 뭐로? ln b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4에 ln b의 통째로 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된다? ln b의 통째로 제곱 뭐 이렇게 써질 수 있고 그리고 너는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지금 식이 또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 얘랑 요 친구 얘를 뭐 시켜? 약분을 해서 시켜보니까 a 값이 결정이 되는데 a 제곱이 너의 제곱인데 이게 이제 2의 제곱에 ln b의 제곱이니까 너를 2 ln b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a 값이 2 ln b네.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풀면 되거든요. 이제 누구를 구할 거냐면 3번은 이제 b 값을 좀 구해 볼 건데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할 거야. 3번 여기다가 그냥 넣은 겁니다. a는 2 ln b인데 그걸 여기다가 그냥 넣어서 요 식에다 넣을까? 여기다 그냥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a는 2 ln b니까 너의 제곱을 쓰면 너는
4ln b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째로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a 제곱이고 그리고 2의 2a인데 그럼 너 같은 경우는 2에다가 너를 2배 한 거니까 4의 ln b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이게 2의 ln b의 4제곱이 되면서 너는 뭐라고 쓰면 돼? b 4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b의 4제곱이다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곱해지면 여기가 이제 4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곱해지면 4의 ln b의 제곱이구만 이렇게 이제 되면서 끝났다 이렇게 지워진 거죠. 싹 이렇게 지워지니까 b 4제곱을 2제곱으로 묶어서 여기는 b제곱 빼기 4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요. 따라서 b제곱이 뭐다? 4다. 그리고 양수락을 쓰니까 b는 2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b가 2니까 이걸로 이제 a 값도 구하시면 a는 여기다가 2를 넣어서 2ln 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되나요? 이제 마지막 4번 기울기 5a는 누구니까? a분의 2a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내가 구한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는 2ln 2 이렇게 되고요. 너는 2의 제곱에 2ln 2 이렇게 쓰면 요가가 여기 4죠? 여기가 2ln 2 이렇게 되면서 약분 쓱쓱 해주면 답이 ln 2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푸다 보니 나오더라고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풀었어요. 괜찮죠? 자, 14번, 15번. 이게 사실 저는 4점짜리 문제 중에서 21, 29, 30을 제외하고는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그랬어요. 그 정도는 아닌가? 약간 생각보다 계산이 이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평범하지 않은 연립방정식 계산은 주고 나오니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런 패턴의 계산은 나중에 한번 또 많이 연습을 좀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아까 16번 있었나? 16번? 됐을까요? 야, 근데 좀 넓으니까 좋긴 좋다잉. 근데 내가 안 쓴다고 하면 좀 그러겠지? 요새 약간 칠판이 좀 그리워. 약간. 여기 써요, 그럼. 여기? 우리? 그렇긴 해. 근데 또 막 18번 같은 거 풀라 그러면 다시 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칠판. 약간 정감이 있어. 자, 16번. 보자. 자, A점이 3,0,0, B점이 0,3,0, C점이 0,2,1 이렇게 주고요. D점이 얘가 0,-2분의 5,-2. 자, 그리고 CD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을 2다 이렇게 줬을 때 선분 A2를 평면 ABC에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정사형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뭐 주어진 걸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C점과 D점에 2대1 내분점을 하나 이렇게 그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풀이를 좀 각을 내보면 A2를 ABC에다가 정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보면 ABC라는 평면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이 평면 위에 A, B, C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면에서 직선이 하나가 쭉 가는 거죠. AE가 이렇게 하나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A가 이렇게 가면 이걸 가지고서 정사형 시켜라 라고 얘기하면 이 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가 E'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누구를 구하면 돼? 요 길이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서 딱 그려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도 명확한 게 A점 좌표 알고 이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를 내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 이해되죠?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점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굴 갖고 있냐면 평면 ABC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평면 ABC에 누구를 방정식을 내가 좀 세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 세 점의 좌표를 알면 누구? 요 가지고 이 위에 있는 방향 벡터 하나 U1 찍고
이 위에 있는 방향 벡터 또 하나 U2 이렇게 찍으면 두 개 가지고 동시에 소식인 법선 벡터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굴 계산할 수 있다? 평면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점에서부터 누구까지 거리? 평면까지 거리 구하면 이 길이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피타 써서 구하면 됩니다. 지금 대체 제가 잘 푼 거 맞나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좀 막 멍청하게 푼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푸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외적도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적 함정 외적 좋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평면에서 했는데 계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하기 싫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CD의 2대1 내분점부터 한번 구해보면 일단은 너하고 너는 0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은 3분의 이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3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2랑 누구를 곱하죠? D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줬고요. 1이랑은 C의 좌표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빼기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빼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이고 그걸 3으로 나누면 여기도 빼기 1 이렇게 돼서 이 점은 이렇게 나오네. 이 점의 좌표가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U1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있는 방향 벡터, 직선의 방향 벡터 하나 찍을 건데 A, B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여기서 여기를 빼볼까? 빼기 3, 쟤는 빼기 3, 플러스 3, 빼기 3, 얘는 0이다. 이렇게 해서 A, B로 벡터를 하나 짰어요. 이게 U1. 두 번째는 A, C를 한번 짜볼게요. 그걸 내가 U2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U2는 C에서 A를 뺐으니까 너는 여기다 빼기 3, 여기는 빼기 2,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 C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그 두 개의 벡터에 동시에 하는 법선 벡터 요거를 구하면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저는 그냥 외적했어요. 이런 건 사실 약분해도 되는데 이렇게 1, 마이너스 1, 0 이거 약분해서 쓸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그리고 너도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번 쓰시면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3, 2, 1 이거 마이너스 3, 2, 1 이렇게 하셔서 요 끝에 두 개만 샥 날리고 이렇게 곱해서 빼면 여기는 빼기 1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서 빼면 너도 빼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서 빼면 2 빼기 3이니까 빼기 1. 잠깐만 111이 나온다고? 법선 벡터가 111 네, 모르겠다. 뭐 1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1, 1,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점 하나를 아무거나 잡아서 뭐 3, 0,0으로 평면 알파를 잡게 되면 1 곱하기 x-3 1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z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평면이 결정이 되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입니다. 이런 평면이 결정이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넣어보니까 세 점 다 지나죠? 잘 구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누구를? 이 점에서부터 평면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아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여기다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빼기 2고요. 요거 왼쪽으로 넘겨서 쓰시면 빼기 3에서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니까 요게 루트 3분의 5다. 이런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길이가 루트 3분의 5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A2는 너와 너 사이의 거리니까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주시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9 그리고 너는 1 너도 1이니까 여기다가 1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루트 11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길이는 루트 11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 저걸로 이제 피타 정사형을 쓰겠다 하면은 너의 제곱 11에서 빼기 너의 제곱 하면 3분의 25 해서 루트 이렇게 써주면 내가 찾는 정사형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루트 3분의 33 빼기 25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죠. 3분의 얼마? 8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게 이제 정사형된 길이에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4번. 그렇죠? 제가 다 그게 틀린 거 아니죠? 맞겠지?
자리를 왜 옮겼어요? 저기 지금 펜이 고장났어. 잠깐만. 그러면 그 옆에 어디 앉을래? 혹시 오늘 민호 옆에 이렇게. 거기? 거기. 그래. 잠깐만 나 혹시 시험 잠깐만 나 원본이 없구나. 잠깐만요. 나 그거 가지고 올게. 내 거. 네. 오랜만에 칠판으로 하고 있어. 아야. 자, 17번 한번 볼까요? 자, 17번은 약간 수능 완성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한 게 요건데, 자, 가가 이거 좀 빨리빨리 풀게요. fx 곱하기 gx가 x 4제곱은 빼기 1이다 뭐 이렇게 줬고, 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의 통째로 제곱, 요거의 gx, 요걸 적분한 것이 120이에요 이렇게 줬습니다. 요걸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의 fx dx를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스타트 출발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약간 이런 건 좀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적분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는 똑같은 것 같고, fx의 제곱의 gx도 하나 보이는데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120이다 이렇게 줬고, 여기 x세제곱이 눈에 콱 하고 들어왔는데 넌 뭐지? 하고서 얘를 이렇게 탁 쳐다봤더니 에이? 미분인가? 뭐 약간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너를 가지고 뭐 해서 미분인가? 라고 해서 미분을 해보면 f'x의 gx 플러스 fx 곱하기 g'x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게 4x 세제곱이다. 이렇게 가지면 일단 스타트가 좀 괜찮죠. 근데 여기 보니까 x세제곱이 이렇게 있어서 이 자리에다가 너를 4분의 1로 나눈 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식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4분의 1에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한테 fx를 곱해주면 f'x, gx, 그리고 여기다 f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똑같이 4분의 1에 너를 곱해주면 fx를 곱해주면 너는 플러스 fx의 이거 이렇게 할게요. fx의 제곱의 g'x다. 그래서 요거 dx다.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야 120 이렇게 끝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너는 뭐다? 계산해 보면 좀 이따가 적분하면 120 될 거다. 이거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잘 계산하면 될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또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서 이렇게 쓱 봤더니 아니 잠깐만 하고 보이는 게 fx 누구? gx입니다. 여기 있는 fx gx요. 그럼 다시 얘를 누구로도 x 4제곱 빼기 1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가는 거죠. 그럼 식이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x 4제곱에 요것만 따로 이제 또 빼서 써보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f'x에 fx gx를 곱한 건데 그 식 자체가 지금 x 4제곱 빼기 1의 dx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이제 부분적분법 하시면 되죠. 너를 조금 미분하는 애, 너를 좀 적분하는 애로 가야 내가 fx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를 가지고 뭐라고 썼다? fx 적분하는 애 fx 이렇게 썼다. 그리고 네가 미분하는 애면 x 4제곱 빼기 1에 너를 미분해주면 4x 세제곱 dx다 라고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1 여기도 마이너스 1, 1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계산하려고 쓱 봤더니 얘는 완전 땡큐. 1 넣어도 0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니 너는 끝났어 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친구야. 어디서? x세제곱 fx 적분이잖아, 그쵸? 근데 사실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fx의 x세제곱 곱한 이 친구.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간 기호의 힘을 입어서 너는 마이너스 4를 빼서 그냥 저 친구를 이름을 붙이기를 저는 i라고 이름을 붙여서 쓸 겁니다. 그럼 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데? i인데 i는 이게 지금 뭐예요? 방금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4i죠? 그럼 거기다가 누구를 곱해서 4분의 1을 곱해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i가 되고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4분의 1 또 곱해서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 돼? 3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i는 30이고 그래서 i는 15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되나요? 2번
야. 졸려요? 아니 안 졸려. 야 나 그래도 오늘 했던 수업 중에 가장 높은 텐션이야 이게. 오늘 애들 막 얼마나 아니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 그냥 이제 있잖아 그냥 얘들아 풀어보자. 막 니나노 약간 또 약간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가지고 초반에 이제 할 게 없어. 애들이 문제를 많이 아직 안 풀어가지고 오늘 뭐 시험 치고 뭐 이래서 좀 오늘 뭐 태풍 불었잖아 또. 그래갖고 애들 막 몇 명 또 안 왔어. 찬스지 찬스. 근데 온 애들한테 물어봤다. 야 니네는 왜 왔냐 그랬더니 저도 쉬고 싶었는데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온 애들은 이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애들이고 엄마 허락하면 집에서 놀고 그랬더라고. 야 근데 지금 좀 괜찮나? 지금은 끝났지? 비 와요. 바람 불고? 아직도 좀 있어? 약간 샤워처럼 그래? 뭐 어디 뭐? 샤워기를 분무기. 아 비가? 바람이랑 같이 오니까 그냥 여기 사방에서 널 우산이 필요해. 그렇지. 그럴 때는 우산 쓰면 우산 베리죠 그냥. 맞고 댕겨야지. 아 그래? 뭐 오늘 별일은 없었지 근데 크게 전국적으로 뭐 어디 뭐 인명사고 이런 거 없었잖아. 누구 죽었다는데? 많이 죽었어. 맞아, 인명사고가 많이 죽었어요? 건물도 부셔져. 아 진짜? 아 이게 좀 또 이게 몰라. 난 여기 있어서 평소랑 똑같았어. 그래서 뭐 천둥치네. 야 역시 건물 안에 있으면 안전해 막 이러면서 뭐 애들아 문제 풀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바깥에 좀 그랬나 보다. 해도 돼요? 아니 나 그 얘기 들었는데 고1에 그 수성고인가? 어디서 뭐 이번에 사고 하나 났다며.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최근에 무슨 뭐 운동하는 친구인데 조정하다가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사망사고 났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최근에 막 수성고 애들 몇 명이 좀 약간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애들이 막 되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눈치 없이 나는 숙제 안 했구나 막 이랬다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근데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그걸 썼어야 되는데 구명보트를 썼어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근데 조정할 정도면 보통 이렇게 애들 장난 아니잖아. 조정 아시죠? 그 엄청 막 몸 좋아야 되고 그런 운동이라 사실 좀 왜 그렇게 됐냐고? 보트가 뒤집혔나? 뭐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한순간이었을 거야 아마. 다른 애들은 다 헤엄쳐서 나왔는데 걔만 못 나와가지고 걔만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어. 뭐 갑자기 지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한순간에 이렇게 좀 작은 사고로도 사실 쉽게 뭐 간다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약간 좀 그렇더라고. 되게 마음이 좀 그래. 갑자기 또 그러네 좀. 자 슬픈 마음으로 1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한번 뽑아보자 우리 한번. 자 근데 사실은 와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저기서 하면 진짜 꿀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자 일단 빨간색이 6개가 있고요. 파란색이 3개가 있고요. 자 노란색이 3개가 있어요.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죠. 어우 야 그거 하려 그러면 날 새요. 쓰면서 이걸로 하자.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빨간 공이 나오면 A는 3점, B는 1점, C는 1점. 그리고 파란 공이 나오면 262, 262. 그리고 너가 나오면 226이다. 뭐 점수를 이렇게 봐도 그죠? 6.6점? 너무 편파 판정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됐는데 약간 처음으로 점수 합이 24점 이상인 나오면은 시행을 멈춘다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24 이상인 사람이 A분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1 확률. 근데 사실은 옛날 정도의 난이도라면은 아마 저기 보이는 밑에 X는 6 이런 것도 다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우리가 아마 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쉬워진 거예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만 이해 딱 되면 그냥 계산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실수해서 많이 틀렸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내가 이걸 지금부터 세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빨간 공이 나올 횟수를 내가 이제 X, 얘를 Y, 얘를 Z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저 조건 A분이 될 확률 요거 되려면 X, Y, Z의 순서상이 다 이거다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1번 뭐라고 주느냐면 X, Y, Z가 얼마일 때? 6, 1, 2일 때.
6, 1, 2일 때 요걸 계산해서 이 확률을 계산하면 그게 뭐가 돼? 가 이렇게 되고요. 뭐 똑같은 건데 6, 2일도 가고요. 그리고 나는 뭐야? x, y, z가 6, 2이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마지막에 또 이것도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10번째 시행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행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 이것까지 이제 다 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이 힌트로 확률을 구해주면 이게 뭐다? 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건 뭐냐?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총 몇 개의 공을 가지고 있는데 12개의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거 6개, 파란 거 1개, 이거 뭐야 노란 거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2개에서 몇 개를 뽑아요? 9개를 뽑아. 그런데 빨간 거 6개 중에 6개, 파란 거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노란 거 3개 중에 2개. 이렇게 하면 이게 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건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10번째 빨간색 마지막 거는 빨간색으로 픽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 하나 빼고 9번째까지 9개의 공을 뽑을 때까지는 총 몇 개를 해야 되냐면 5개, 2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거 하나 뿅 이렇게 뽑아야 10번째 빨간 걸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나는 일단 9개를 뽑아야죠. 12개 중에서 9개를 뽑는데 빨간 거 6개 중에 5개, 파란 거 3개 중에 2개, 노란 거 3개 중에 2개 뽑고 나면 실제로 남은 게 몇 개가 있냐면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마지막 시행, 10번째 시행에서 이 3개를 뽑았을 때 누굴 뽑아야지? 빨간 걸 뽑아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될 거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계산하면 답이에요. 오케이? 자, 해볼까요? 12C9가 12, 11, 10, 3, 2, 1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6, 6 해서 220분의 3, 3 여기 9고요. 그리고 너는 220분의 여기가 6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얘가 6, 3, 3에 곱하기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220분의 얼마야? 1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20분의 얼마예요? 27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 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귀찮아서 아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었다. 저는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 것 같아요. 이 조건을 한번 혼자 좀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X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연습은 해볼 만한데 좀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일단 할 것도 많고 해서 그냥 패스는 했거든요. 저라면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9번 뭐죠? 약간 요새 이런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볼게요. 자, 일단 보면 OP가 OY 빼기 OX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P가 나타내는 영역을 R이라고 했을 때, 뭐, OR의 OP의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줬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 여기가 1.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X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2,1에, 아잇! 3, 여기가 이제 하나 더 올라가서 2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여기 y를 주시면 되죠. 여기 어딘가에 y, 여기 위에 어딘가에 x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벡터를 합한 게 p인데 약간 그냥 한번 저는 이런 문제 좋아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자, 한번 봐볼까요? OY랑 OX를 더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해보면 일단 OY랑 OX를 더하면 되는데 OX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약간 빼려니까 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x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합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x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5x라고 생각을 하면 요 반대편에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5x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내가 y라는 점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y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거기에다가 빼기 5x를 더해주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야, 아이고 자 그림 잘 그릴까? 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x가 무슨 말인지 돼요? 마이너스 5x잖아 이게. 그럼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R의 경계가 되겠죠. 따라왔어요? 다시 봐봐. 5y지 더하기 마이너스 5x. 그러면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니까 그 x 끝이 향하는 여기가 이제 p의 어떤 자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을까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그럼 만약에 내가 y를 여기까지 당기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5y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빼기 마이너스 5x를 더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5x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5x를 더해주면 어떻게 갈 거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칸, 여기서도 한 칸 이렇게 갈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또 뭐가 돼? P의 자치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y 더하기 마이너스 5x 이렇게. 이 되죠. 마이너스 5x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약간 느낌상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런 중간에 어딘가 어중간하게 y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5y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때 이 빼기 5x를 더했을 때 그 경계 중에서 아래 것만 본다면 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1만큼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도 1만큼, 이 점도 1만큼이면 사실 아래쪽 경계는 전부 다 이 모양을 그대로 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왼쪽 경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를 찍고서 왼쪽 경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점으로 갔을 때 왼쪽 경계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만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고. 그러면 다 모든 점들이 얘를 기준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모양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경계가 완성이 되면 이 안을 채우는 요 느낌이 지금 영역의 뭐가 될 거다? P의 영역이 될 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R이라고 부르자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고 마무리하죠. 최소값부터 봅시다. 하고 딱 봤는데 야, 이거야 이거. 사실 여길 나는 이 경계가 부채꼴이지만 부채꼴은 결국에 원 아닙니까? 그럼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 딱 구한 다음에 누구 빼면 된다? 반지름 빼면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면 루트 5 요 길이 루트 5에서 누구인? 반지름을 1을 빼면 이게 이제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대값도 한번 보면 최대값은 아무래도 뭐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라서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원이니까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일 때가 가장 최소일 거고, 그죠? 여기 원의 중심이랑 너를 연결했을 때 쫙 해서 만나는 교점이 가장 최소일 거고, 얘로부터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그림으로 보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좀 더 멀다, 그죠? 만약 그럴 좀 찝찝하면 둘 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거기다 그리면 확실하게 보이고 아니면 둘 다 해보시면 돼요. 계산을 어느 게 더 짧은지. 근데 찝찝하면 해보시고 여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는 쫙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10이 되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돼요. 2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얼마가 돼?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얘보다 얘가 더 길어서 얘가 확실히 더 깁니다. 근데 이제 그려봐도 이 아이를 기준으로 더 많이 갔기 때문에 얘가 더 멀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최대값은 뭐다? 루트 10이다. 그래서 걔네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니까 너는 제곱하면 6-2 루트 5 너는 제곱하면 10 이렇게 되면서 그 합이 16-2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 이거 진짜 이건 수능 각이다. 그치? 계속 나오고 있어서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이러면 보통 11월에는 나오더라고. 제가 제가 무슨 도사 이런 게 아니라 뭐 매년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모르지만 6월 건 이거보단 좀 어려웠는데 이번 건 조금 좀 쉬운 것 같아. 20번은 안 해도 되죠. 21번 할게. 20번을 안 해줘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아까. 애들 하고 싶어? 아니요, 그냥 공부했어요. 20번은 근데 진짜 삼각함수 극한 문제 치고는 20번에 있는 거 치고는 진짜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다라고? 막 이러면서 뭐 도형의 닮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21번.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벡터인가 이렇게 시작했던 게 참 실수였는데 벡터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인가 이랬다가 나중에 보이고 나서 알았는데 자 21번 보도록 하지요. 그 그림 되게 이상하게 그려졌던데. 이거요? 나 잘 그릴 자신 없는데 자 넓이의 최대값 자 모르겠다. 자 일단은 점피는 직사각형 위에 있어요. 직사각형 위에 있다. 자 그리고 PA, PB 더하기 PB 값이 P가 0,6일 때 1대 최대 그리고 P가 2분의 5, 2분의 3일 때가 최소다. 최대 뭐 이렇게 쓰자. 자, 이랬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실패한 경험들은 얘기 안 해줘도 되죠? 어떻게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진짜 멍청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풀었어요. 근데 이거랑 저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중점으로 처음에 접근했다가 원 그리고 난리 났었어. 처음에 그러다가 이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죠? 이건 달라요. 관찰하는 게 얘는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잘못 짚었다 이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거 미분인가 싶어서 저는 식으로 한번 접근을 또 해봤습니다. 식. 그러니까 PA, PB를 식으로 한번 세어볼까 하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껴. 왜냐면은 이게 거리식이라 너도 루트를 끼고 있고 더하기 얘도 루트를 끼고 있어서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움직이는 점이 있고 그리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PA, PB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이거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있잖아 이런 거 뭐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쭉 긋는 그런 거 약간 뭐지 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띠용 하면서 보였던 게 뭐였냐면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은 도형이 있는데 약간 이거 혹시 타원인가? 뭐 이렇게 갔어요. 저는 사실 됐죠? 그래서 왜 타원일까? 이렇게 떠올리지 못하면 사실 풀기 좀 힘든데 내가 알고 있는 기백에서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그게 타원인 애가 있으니까 6,0이에요. 어디가요? 지금 축 위에 올려놓은 거 아니었어요? 이거요? 이건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건가? 하면서 풀었다고요? 자, 뭐가 채소지? 이러다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타원을 찾아서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구해볼까 해서 PA 더하기 PB를 한번 구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한번 구워봤습니다. 이렇게 PA 이렇게 구하면 이거 계산 좀 빡시던데 자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요거 빼면 2분의 9죠? 그러면 2분의 9니까 4분의 81 쉬는 시간에 계산 이것만 해놓을까? 아니야 일단 자 그래서 일단은 2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두 점이 있고 점피는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데 그 P가 어디에 있을지는 내가 찾아야 되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야. 그런데 이 값 PA 더하기 PB의 값을 최대로 만들게 하는 P점이 0,6이고 최소로 만들게 하는 점이 2분의 5, 2분의 3이니까 실제로 그 PA 더하기 PB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먼저 최소값을 먼저 좀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PA를 구하다가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X좌표끼리 빼서 2분의 9인데 그걸 제곱해서 4분의 81이 됐고 Y좌표끼리 빼서 더해서 구하면 얘가 얼마가 돼? 4분의 9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이제 PB는 여기서 이걸 빼면 2분의 4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라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면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4분의 90이 되면서 너는 2분의 3 루트 10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너는 4분의 루트 10이 되면서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오니까 이 길이가 제법 그럴싸합니다. 이거 2루트 10이에요. 그죠? 이거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약간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었군 막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최소값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은 뭘까? 이것도 이제 미리 구해놓고 가자. 최대값은 루트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빼면 4 더하기 36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40 자 플러스 너하고 너도 계산하면 너도 루트 40이네.
루트 40. 그러니까 이게 2루트 10에 2루트 10이니까 4루트 10이다. 이게 이제 PA, PB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을 좀 그릴 건데 나 이거 솔직히 그림 잘 그릴 자신 없는데 한번 최대한 현실성 있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은 A점이 마이너스 2,0이고 B점이 2,0입니다. 자, 잘 봐봐. 자, 그러면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요 점이 2분의 5, 2분의 3이 뭐 이런데 P가 이렇게 좀 있어. 2분의 5, 2분의 3. 뭐 이걸 적지 말자.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야? 하고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2루트 10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리의 합이 2루트 10인 점들을 싹 다 여기에다 모아놓으면 어떤 게 생긴다? 타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타원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부터 B까지 거리의 합이 다 얼마야? 2분의 10인 거야. 뭐 2분의 10이래. 2루트 10인 거야.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P점을 이 타원 바깥쪽으로 찍으면 무조건 걔는 얘보다는 멀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게 하나 있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타원에 대한 좀 호구 조사를 좀 해본다 라고 하면 거리의 합이 지금 2루트 10이니까 이게 2A의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럼 A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을까? 여기다 쓸까? 자, A는 어떻게 되냐? A가 루트 10 여기다 쓰자. A 루트 10 그리고 B는 모르겠고 C가 지금 2다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는 10 여기는 4 여기는 6 해서 여기가 얼마? 루트 6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타원의 방정식도 하나 결정이 되는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해보면 100분의 x제곱 그리고 얘기는 36분의 y제곱은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었어요. 그래서 P가 일단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100분의 지금 고생 안 해도 나중에 필요한 네? 이 제곱인데 뭐 이렇게 썼냐? 이게 제곱의 제곱 16이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큰 거 한번 가자, 큰 거. 여기 이제 0,6. 그러면 얘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이게 이제 2루트 10짜리죠. 2루트 10짜리면 제법 큽니다. 2루트 10짜리는 2루트 10 잘 그릴 수 있을까? 2루트 10이면 루트 3, 루트 40이니까 한 6보단 좀 크겠다, 그죠? 뭐 대충 그래도 그럴싸하게 그려야 돼.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곤란해요. 어이씨, 이미 큰일 났나? 야, 지금 숨도 안 쉬었다. 찌그러졌네. 자, 됐죠? 자, 이 내부에 직사각형 그리면 돼요. 그죠? 왜냐면 직사각형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이 P 바깥으로 벗어나면, 타원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건 얘보다 더 멀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PA 더하기 PB가 똑같은 점들을 모아서 이렇게 바깥 경계를 잡아주시면 이 안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직사각형을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약간 이것도 이제 사실 처음은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것도 그냥 미리 다 구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A가 얼마야? 2루트 10 그럼 B는 6 이렇게 되죠? C는 이거 이제 제곱해보면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이제 36이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뭐 식만 세우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0분의 이거 잘했냐? 이거 맞죠? 40 맞지? x제곱 플러스 36분의 y제곱은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이 결정이 되겠죠? 이게 파란색 타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에다가 이제 사각형을 그려야 돼. 자, 근데 사각형 어떻게 그릴까 하고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원래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직사각형에 왠지 대각선의 요 끝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게 넓이가 최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나 하면서 이렇게 돌려봤다고. 이렇게 이렇게 봤다고요. 오, 약간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 그럼 뭐가 최대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고 딱 보니까 설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접선이에요. 접선. 이 접선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반토막이 아니라 이쪽까지 당겨서 그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 내가 직각을 만들어야 되잖아. 직각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기울어지게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아래쪽으로 당기고 싶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그치? 잠깐만. 이렇게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약간 애매하게 제가 죄송해요.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리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 만나거든요. 이렇게. 어떡하지? 근데 이게 내가 지금 그림을 참 그지같이 그려서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 타원이 이렇게 접선이 있잖아. 내가 여기서 따로 이렇게 떼서 보여줄게. 타원이 이렇게 접선이 있잖아. 그럼 이 접하는 거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직선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도 이거 만나는 거 아시죠?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좀 더, 물론 내가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서 안 만나게 보이긴 했지만, 자, 다시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꽂혀 있어서 이렇게 살짝 내리면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접선을 기준으로 내가 타원을 그리면 이것보다 살짝 기울어지면 무조건 여기서 만나, 그치? 만난다는 얘기는 PA, PB에서 요 점이 아까 있었던 점보다 거리가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지금 최소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걸 오른쪽까지 당겨서 더 넓게 그리려면 이 접선 기준으로 맞춰서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더 밀어서 만들 수가 있어. 사각형.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여기다 수선해봐 이런 식으로 내리고 요거를 지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완성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약간 이해돼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막 이것저것 그려보다가 처음에는 이 왼쪽에서 어떻게든 막 비벼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 숫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값들이 계속 나와서 사실은 막 계산을 좀 몇 개 해봤거든. 근데 절대 안 나오는 거야. 9분의 막 이거 계산해보니까 19분의 이거 좀 약간 이렇게도 얘기하면 너무 노골적이긴 한 좀 쪽팔리지만 한 번에 팍 생각한 건 아니고 19분의 이거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 19로 나누면 이게 막 10, 얼마야 이거 13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이가 내가 루트 2가 나온 건 확인을 했거든.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안 나와. 여기까지 자르면 무조건 이쪽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을 좀 값으로도 한번 하긴 했거든요. 약간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엔 요 접선 따라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완성해야 돼. 이렇게 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그림 진짜 안 비슷하다. 실제 그림이랑. 한번 일단 어떻게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요 접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 점이 지금 좌표가 주어져 있거든요. 2분의 5, 얼마로? 2분의 3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접선의 어떤 방정식을 세운 거죠.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노란색 타원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시면 되거든요. 하나 x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고 2분의 5x 이렇게 쓰면 되고요. 플러스 y 제곱의 y 하나에다가 2분의 3y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10분의 1, 여기는 6분의 1에서 1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이게 2분의 5x인데 얘는 곱하기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이게 이제 약분해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6 해서 이렇게 6분의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4분의 1 y가 되니까 는 1이 돼서 저 접선의 방정식이 그림에선 안 그래 보이지만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접선이 기울기 1짜리 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높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너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여기다가 0 여기다가 6 이렇게 집어넣으면 6 빼기 4니까 분자가 2 이렇게 들어가서 저 길이는 루트 2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자, 그럼 이제 누구? 밑변 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요거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하고 얘가 뭐 할 수밖에 없고 평행할 수밖에 없고 기울기의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똑같이 얼마? 마이너스 1짜리일 거고 그리고 y절편이 0,6인 직선이니까 너는 뭐라고 본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이 직선을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그 직선과 누구의 교점? 파란색 타원과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의 누구를? x좌표를 구하려고 해. 근데 만약에 네가 x좌표만 딱 알잖아? 그럼 길이가 바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왜냐면 이게 그림은 좀 망했지만 실제로 이 각도가 나와 있어. 몇 도라고?
45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x좌표에다 누구만 곱하면 루트 2만 곱하면 요 밑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이 x좌표만 구하면 끝이야. 근데 그 x좌표를 어디서 구하냐라고 하면 얘랑 누구의 교점이니까 이 파란색 이 친구의 교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작. 자, 얘는 여기가 40분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36분의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는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거야. 자, 그리고서 40과 360의 최소 공배수 360 해가지고 360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너가 9x제곱 이렇게 됐고요. 정말 이때 이제 약간 짜릿해서 10이 딱 보이고 19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할 수 있죠. 여기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36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360을 이렇게 곱해주면 9x제곱에 10x제곱이니까 19x제곱 이렇게 됐고, 여기가 빼기 120x에 그리고 360에 360이 지워져서 는 0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x로 묶으면 19x 빼기 120x 이렇게 되니까 x좌 120x 아니 120이죠? 120 이렇게 되니까 x좌표가 얼마다? 19분의 120이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죠? 따라서 요 x좌표가 이 길이죠. 왜냐하면 너의 x좌표가 0이니까 요거랑 요거의 x좌표의 차이가 요 길이일 거고, 그러면 요 길이가 19분의 120인데 거기다가 1대 1대 루트 2만 딱 곱해주면 이 길이가 19분의 120이 얼마가 된다? 곱하기 루트 2다. 뭐 이렇게 이제 밑변의 길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해볼까? 여기가 19분의 200 120 콤마 0. 그러면 이 길이가 두 개 x좌표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좌표 차이를 한 겁니다. 그럼 1대 1대 루트 2 해서 여기다 루트 2 곱해서 이제 완성했죠. 여기가 45도니까. 자, 결론. 넓이는 너 곱하기 너다 해서 답은 19분의 120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얼마? 240이에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답 이거예요? 여기 보기 맞아 이거. 왜? 야, 너 왜 그래? 지금 아니, 난 이걸로 찍었거든. 5번이야? 몰라. 다 5번이야? 오, 맞아. 와. 야,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보기 있으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는 것 맞대요. 네. 아, 설마 이걸 틀리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되겠네. 아니. 야, 19분의 240과 230은 좀 약간, 아무튼 이게 답이 딱 있으니까 이거 확신을 했죠. 또 19가 나온 순간 이건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거 넓이 최대 구할 때 사실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3개 중에 얘가 제일 빡셌던 것 같아. 이게 뭐 하자는 걸까? 아무튼 그랬어요. 됐나요? 자, 21번 해봤고요. 26번은 되게 오래된, 이거 오래 안 걸리거든요. 오래된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려고 해. 너희가 아직 기억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좀 그래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풀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다 지워. 이거 되돌리기가 안 돼. 생각해보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지워도 되죠? 사실 제가 풀어줄 때는 뭐 이거 하면서 이거 타원도 구하고 이거 하면서 이것도 방정식도 세우고 했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세웠겠니 식을? 하다 보니까 왠지 필요한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다 구하면서 한 거니까 이게 사실 처음 풀 때는 정신없었어. 진짜로 막 중구난방으로 풀고 근데 막 여러 번 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좀 순서가 정해지는데 순서도 순서지만 여러분들도 막 진짜 3번, 4번 푸셔야 돼요. 내가 니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남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면 되게 많이 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잘해진 거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학 선생님을 해서 잘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학생 때 이렇게 잘했겠니? 나 학생 때 수학 잘 못했어 사실. 그게 참 아이러니해. 내가 수학 선생님 하고 있다는 건 진짜 아이러니한 일인 거야.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 너희도 누구한테 가르쳐준다까지는 아니어도 혼자서 가르쳐주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은 설명해 주잖아? 턱턱 막힌다고 중간에. 그게 니네가 모르는 데야. 거기를 공부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이 늘어. 많이 푸는 것보단
약간 질인 것 같아 요새는. 특히 최근 기출. 이거는 그냥 네 동생을 이해시켜야 돼. 뭐라는 거야? 동생을 이해시킨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동생은 좀 오버하고. 근데 약간 이건 진짜 좀 그냥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보죠.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요. 뭐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의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부호가 딱 한 번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미분을 하면 12랜다. K니까 3K 코사인 KX 그리고 너가 12X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F2'X는 너는 마이너스 3K 제곱에 사인 K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24X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부호가 딱 한 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친구의 누굴 관찰하고 싶다? 부호를 관찰하고 싶다. 그렇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이거 오랜만에 하면 좀 약간 생각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 어떻게 하면 저 친구의 부호를 가장 간편하게 관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때 진짜 이 함수를 그리면서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이 친구 빼기 이 친구의 형태로 줄 땐 두 개를 각각 어떻게? 따로따로 그려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24x랑 너를 따로따로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넓은데 이쪽에다 그릴까? 그냥 이렇게 하자. 뭐 좀 과장해서 24x는 훨씬 더 이렇게 했지만 한 요 정도 이게 너무 좀 사인을 먼저 보일까? 사인을 먼저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얘는 반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둘 다 원점을 지나는 형태니까 24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4x 얘가 3k 제곱에 sin kx다. 이렇게 이제 함수가 결정이 되면 정확하게 부호가 딱 몇 번 바뀌어? 한 번 바뀝니다. 어디서? 0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가 이제 부호가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이게 아래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를 결정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게 가능해질까? 왜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K값의 입장에서 보면 이 K값이 되게 커지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안 되는 게 언제까지일까만 생각해 주면 되거든? 언제까지일까?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를 내가 이름을 하나 줄게. 예를 들어 얘를 내가 gx라고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에서 0에서의 미분 계수가 누구보다 작을 때까지는 2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얘가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의 0에서의 미분 계수가 24보다 커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버리니까 얘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약간 이해될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 지점에서 0을 집어넣은 이 친구의 미분 계수의 값이 24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얘가 이것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우리 참고로 한번 이런 그림 한번 본 적 있을까? y는 sin x랑 y는 x 그려본 적 있어요 혹시?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하면 오랜 먼 기억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거야. 이거 한번 그려볼까? 잘 봐봐. 이거 한번 그리라고 하잖아? 평소 그리듯이 sin x 그리고 y는 x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제법 많아. 그냥 처음 그리라고 하면 잘 모르면. 근데 실제 이렇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제 어떻게 생겼죠? 실제 리얼 버전은 되게 길게 생겼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기가 사인의 주기가 2파이라면 2파이는 거의 6. 얼마야 그지? 그럼 거기에 기준으로 6등분 했을 때 그 정도가 거의 1에 가까운 거니까 실제로는 에이, 너무 좁게 그렸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반대편에 이렇게 사인을 그렸을 때 여기 0에서 누구 구하면 y는 x 구하면 딱 이렇게 교점 하나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게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y는 sin x를 기준으로 해서 너를 미분을 하면 얘가 코사인 x거든요. 근데 코사인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때 기울기가 1이 돼. 코사인 0이 1이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sin x를 기준으로 0,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 y는 x가 돼.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딱 경계가 뭐야? x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sin 2를 이렇게 곱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올라간다고? 이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딱 여기서 접하는 게 이게 마지노선이야.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친구에다가 0을 미분해서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뭐였기 때문이다? 1이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야. 약간 이해되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i가 24x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 친구의 0에서의 기울기가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뭐해? 얘를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코사인 kx에 k가 앞으로 곱해져서 3k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g'x라고 보면 거기다가 0을 대입하면 이게 3k 세제곱이 되고요. 그게 누구보다?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 k 세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는 누구보다? 2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예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자, 27번 보죠. 자, 일단은 자, y제곱은 4x다. 오, 이렇게 깔끔하게 초점 f가 있고 여기에 a, f, b, f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조건으로 주기로 이런 조건을 하나 줬어요. 일단 a, b는 x좌표가 1보다 크다. x좌표가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줬고요. 두 번째는 이 표현을 좀 잘 봐야 돼. 1보다 큰 자연수다. 이렇게 줬거든요.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a, b라는 점의 x좌표는 1보다 큰 자연수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a, f, b의 아니야. 무게중심의 x좌표가 6이다. 이렇게. 너가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닌가? 너 아니야? 아 진짜 나 아니야. 아니. 왜? 뭐? 아니, 쌤이 아니 이 문제가 너가 그때 시험 끝나고 와서 나한테 얘기했던 그 문제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그래요. 자, 일단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AF 곱하기 BF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약간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걸 준다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맨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포물선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준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아우야 안 맞았네. 자, 이렇게 준선까지 거리 요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나는 요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노골적으로 준 게 뭐냐면 무게중심의 x좌표를 줬습니다. x좌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의 x좌표와 너의 x좌표가 필요할 텐데 내가 너의 x좌표를 예를 들어 a라고 잡고 너의 x좌표를 내가 b라고 잡고 너의 x좌표는 1이라는 걸 아니까 저걸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면 x좌표들만의 식이 하나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8에다가 1을 빼면 17이에요. 이런 식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합이 17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식은 어떻게 세울까 해서 나는 AF 곱하기 BF의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이렇게 저 그림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AF가 너지만 사실은 뭐랑 같고 너랑 같고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뭐가 돼? A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니까 AF 대신에는 A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BF도 똑같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을 테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b잖아요. x좌표. 그러니까 저 길이는 b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구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건데 문자가 두 개야. 하나로 바꿔야지 해가지고 어디서 여기서 b는 뭐라고 쓰고 17 빼기 a라고 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7 빼기 a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1에 여기는 18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18 마이너스 a 플러스 17a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얼마야? 18 이렇게 되니까 식이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빼기 17a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좀 불안했다고요. 왜냐면 서술형은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혹시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 풀었나? 일단 가보자 막 이러면서 17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빼기 어떻게 되는 거야? 빼기 4분의 17의 제곱 플러스 17의 제곱 했단 말이죠. 최대값이 어디 계산 틀렸나? 이러면서 다시 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지? 최대값이 왜 분수지? 서술형 OMR에 못 쓸 텐데? 막 이러면서 요새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띠용 하면서 봤던 게 뭐야? 자연수였다고. 자연수. 이거 뭐야?
A 값이나 B 값이나 다 뭐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친구의 대칭축을 좀 판단을 해보니 2분의 17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위로 볼록이고 그리고 2분의 17 넣어야 원래 최대값 되는 게 맞긴 한데 나는 얘를 대입할 수가 없어. 왜냐면 A는 뭐여야 되니까?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얘하고 제일 가까운 값을 대입하면 되죠. 똑같습니다. 얘가 8.5니까 8을 넣거나 9를 넣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그럼 8 넣어놨다고 치자. 그럼 A에다 8 이렇게 집어넣으면 A가 8일 때는 어떻게 돼요? B가 9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최대값은 여기다 8을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네가 뭐고? 9고 너는 얼마? 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9 곱하기 10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죠. 그죠? 세 문제. 자, 28번. 이게 뭐야? 네 옆한 거야? 지사. 혹시 누가 너 스토킹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요. 아, 예. 자, 이제 세 문제를 앞두고 있네요. 28, 29, 30. 됐을까요? 니니니니니니니. 잔뜩 신나. 신다기보다는 그냥 자 한번 해보자. 세 문제 남았는데 보시면 연필 7개 볼펜 4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자 3명하고 남자 2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연필 기준으로 보면 연필은 옵션이 이렇게 적혀 있어. 여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같은 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학생은 한 자루 이상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옵션을 준 거예요. 이게 연필의 옵션인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니까 뭔가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연필은 여학생들한테는 같은 수를 나눠주면서 한 자루 이상씩은 줘야 된다 이렇게 줬고요. 자, 볼펜에 대한 옵션도 있습니다. 볼펜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학생들은 볼펜을 같은 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준 거고요. 너희들은 같은 수를 받아야 돼 이렇게 준 거고 그리고 남학생들도 한 자루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은 남학생들한테 옵션이 걸려 있어요. 여학생들한테는 아무렇게나 줘도 돼. 안 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눠줄까 해서 연필이 좀 크니까 연필부터 나눠줘야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여학생이 3명 있어서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한테 나눠줄 거고요. 남은 거를 남학생한테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학생들한테는 최소 연필을 한 자루 이상씩은 줘야 되니까 한 자루 이렇게 줄 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줄 수도 있냐면 두 자루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면 6개니까 세 자루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2개밖에 없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한테 한 자루를 줬다면 나머지가 몇 자루고? 4자루고 그럼 얘네들 2개를 합해서 얼마가 되게끔? 4가 되게끔 뭐라고 쓰면 된다? EH4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OC4 이렇게 돼서 너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뭐 그러면 두 자루 주면 이게 이제 한 자루가 남으니까 이거 합쳐서 1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2H1 해도 되지만 1, 0, 0일 그냥 이건 셌습니다. 2개 이렇게 세면 되죠. 그래서 합치면 여기서 일단 몇 개 나온다? 7개 나온다. 그러니까 연필을 나눠줄 수 있는 게 7개구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볼펜 나눠주러 갑시다. 볼펜. 근데 볼펜도 옵션이 비슷해요. 뭐 4자루 있는데 남학생한테는 같은 수를 줘야 돼 이렇게 줬으니까 그치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한테 하나하나를 줬다면 이 세 분이 합쳐서 몇 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2개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여자 3명이 3H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4C2 계산하면 6개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건 뭐야? 그럼 0C야? 뭐야? 그냥 한 가지죠? 셋 다 못 가져가니까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아 너도 몇 개? 7개. 곱해서 그렇죠. 그래서 2개 곱해서 곱해 법칙으로 49개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29, 30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몇 분이야? 29는 확실히 할 수 있고 30은 하는 방법만 알려줄게요. 30을 먼저 해요. 29를 먼저 해야 돼요. 왜요? 30이 훨씬 쉬워요. 아, 그래요? 네. 30은 계산이 어렵고요. 아이디어는 뭐 없습니다. 그냥 적분하면 돼요. 뭐 아예 없진 않고요. 그래서 30번인데 30번 치고는 지금까지 30번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근데 29번은 조금 해봐요. 에바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빡신 것 같아요. 답이 뭐? 답이요? 저거 쌤손이에요? 어디요? 저거 이렇게 자국나는 거. 이거요? 아니, 쌤 저기. 손날 봐봐요. 손날. 아니 저거 반대쪽 손인데. 쌤손이에요? 이거? 찍힌 거. 이거? 응. 아니 그 반대쪽 손 쌤. 한쪽으로 꼭 끝에 반대쪽은 아야 누구지? 깨끗한데 맞네 쌤. 나야? 뭐지? 그 쌤이 지웠는데 저렇게. 아 그렇네. 쌤그 손에 있던 게 묻어가지고 저기 달라붙은 거네 가루가. 저 위에도 있네. 손. 이렇게? 왜 이런 거 왜 생기는 거야? 손바닥이네 저거. 쌤. 내 손에 아. 땀이 나서 그래? 근데 이거 사실 분필이 몸에 안 좋은데 왜요? 건강에는 저게 좋긴 해. 저것도 그렇게. 아 그런가? 아 뭐 다 안 좋나? 아 그렇게 치면 사실 그죠? 자 29번 한번 보죠. 자 요게 약간 빡십니다. 원점. 자 A점 4,0,0.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2Z. 자 그리고 가가 OP는 9 이하의 자연수 뭐 이렇게 줬고요. 자연수 이런 건 진짜 중요한 단어다 그죠? 자연수 아 이것도 뭐야 자연수 뭐 있구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OA랑 AP를 내적했더니 6이다 뭐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AP의 OP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맞나? OP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는 한번 그려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일단 그려봤어요. 자 근데 사실 나중에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A가 4,0,0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저 평면이 보니까 원점을 지나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보면서 알아야 돼. 이거 보면서 원점 지나네 이런 생각이 안 들면은 조금 약간 조금 더 여기 단어 풀어야 돼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원점 지나요. 그죠? 네. 그리고 1, 1, 루트 2가 방향 벡터니까 1, 1, 루트 2 쪽으로 이렇게 법선 벡터가 있다는 얘기는 약간 생김새가 그냥 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뭐 피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에 수선이 되겠군 뭐 이렇게 봤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걸로 문제 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뭐 반지름이 5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아무래도 9 이하라고 하면 9로 놓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9라고 놓고 한번 갔습니다. 슈아. 그럼 P가 이 평면 위에 이렇게 9자리의 원이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서 여기 위에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P가 있을 건데 5에서부터 누구? A까지의 벡터와 5에서부터 A까지의 벡터와 그리고 A에서부터 P까지의 벡터 A에서부터 P까지의 벡터의 내적값이 6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이제 아씨 뭐야 왜 A에서 절로 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어디를? 여기 들였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P를 그냥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AO 더하기 OP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계산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기 보이는 저 OA 벡터에다가 AP 벡터를 내적한 게 있는데 이거를 OA 벡터는 일단 그냥 쓰고 AO 벡터 AP에서 바로 P로 가지 말고 중심을 들였다가 OP 벡터로 가야지 이렇게 내적을 바꿨더니 잠깐만
하면서 요게 이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OA, OA잖아 사실은. 마이너스를 뽑으면 마이너스 OA 벡터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OA 그리고 OP 내적을 한 건데 그 결과값이 지금 6이야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이 OA 길이는 내가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서 OA 길이가 4라는 걸 아니까 아 너는 그러면 여기가 16이겠네 이렇게 봐서 일단 첫 번째 알아낸 사실은 OA와 OP를 내적한 게 얼마입니다? 20이다. 요거는 내가 일단 먼저 찾아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20이구만.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지 모르겠어. 이런 패턴이 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게 뭐야? 그냥 내적이 20이다. 그렇구나. 끝이 아니라 이건 사실 P의 어떤 위치를 규제하는 식이야. 약간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잖아. 선생님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 보시면 옛날에 왜 이런 게 있다? OA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런데 OA 벡터에 예를 들어 크기가 1이야 이렇게 줬고 그리고 OP 벡터의 크기도 1이라고 이렇게 한번 줘봅시다. 자 그런 상황에서 OA와 OP를 내적했더니 얘가 2분의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보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2분의 1이야 내적한 게. 그러면은 얘의 크기가 1이고 얘의 크기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P가 결국엔 저 조건식에 따라서 60도까지밖에 못 가요 라는 게 결정이 되고 이게 평면이라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게 공간이었다면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식의 원 위에 P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P의 위치를 저 식으로 규제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뭔가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 하고서 뭔가 어떻게 저걸로 P가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크기를 봤더니 얘가 4고요. 그 얘기는 OP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한 것이 결국에는 4로 나눠서 4분의 22 그러니까 2분의 11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OP의 코사인 세타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OA를 갖고 있는데 OP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OA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2분의 11이면 이게 OP 코사인 세타가 11인 거잖아. 2분의 11.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OP가 이렇게 있는데 걔를 어디에다가? OA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야. 이렇게 탁.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냥 막 내렸다고 X축에. 그랬을 때 생기는 이 길이가 4분의 얼마? 22. 즉 2분의 11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나올 거야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P의 위치를 좀 대충 찾아봐야지 여기까지는 일단 세팅을 한 겁니다. 근데 저 그림으로는 못 보겠어.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막 머릿속으로 돌려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그림은 너무 빡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한번 돌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렸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내가 평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면을 기준으로 저 상황을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돌렸습니다. 어떻게 현재 봐봐. 좀 지울게요 이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저 OP를 가지고 있는 평면을 바닥에다 깔았어요. 이렇게요. 슈아. 그러면 이 평면이 지금 여기 보이는 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5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5점이 이렇게 있고요. 뭐 반지름 9짜리 P를 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거기에 X축은 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처럼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X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이 4,0,0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OA 벡터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라고 하면 이 P 위에 어딘가에서 OP 어딘가에서 이 직선에다가 뭘 내리면 수선의 발을 탁 하고 내리면 오케이? 요 점에서 요 수선의 발을 탁 하고 내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게 하는 2분의 11이 되게 하는 P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2분의 11이 되게 하는 P가 어떻게 되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좀 막막하니까 이제 어떻게 저걸 내리지 하고 천천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나한테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평면이 있어. 그러면 점이랑 평면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 수선의 발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고 해봤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여기다가 제곱 해서 더했고요. 거기다가 400을 대입해서 400 넣었더니 여기가 뭐가 돼? 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2라는 값이 나오죠. 이 무슨 뜻이야? 이게 여기다 수선의 발 탁 내려서 요 길이를 구하면 네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야 근데 기가 막히지 않니?
이 하는 순간 이런 느낌이 좀 든다고. 왜요? 여기가 4, 여기가 2.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어차피 수직일 텐데 이거 무슨가? 특수각으로 여기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그죠? 아니 이게 4인데 이게 2래. 그럼 너는 여기 특수각으로 이렇게 결정될 거 아니야.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도짜리 각을 끼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정체가 바뀌었을 때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때는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그 직선이 포함되어 있는 평면에다가 이렇게 기둥 세우고 이렇게 수직으로 팍 하고 꽂아야 얘가 직각에다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 그치?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으로 결정된 이렇게 빨간색 선을 제가 연장해서 이렇게 긋게 되면 실제로 이 빨간색 직선 두 개로 결정되는 이 평면과 이 P에서 이 빨간색 직선에다가 수셉을 폭 내리는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뭐부터? 저 평면에다 기둥부터 세워야 돼. 근데 기둥을 세우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P에서 이 직선에다 뭘 내리면 된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직선은 이 직선이랑 수직이죠. 오케이? 에다가 이 직선은 아까 기둥이었잖아. 그치? 아래쪽 평면이랑. 그러다 보니까 너랑도 뭐가 돼? 수직이 되는 거야. 얘들 그러니까 너를 가지고 여기다 직선을 내리면 이 직선도 수직이고 이 직선도 수직이니까 너도 이 빨간색 평면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기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너무 이게 어렵게 푸나? 약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내리면 수선의 발 딱 하고 내리면 이렇게 직각 이렇게 결정이 될 거잖아. 그러면 그 점이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P에서부터 저 A, OA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기둥, 여기다가 이 선에다가 수직선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도 수직이다. 이렇게 삼선으로 완성이 되는 거. 돼요? 너무 복잡한데요 하면 조금만 해보면 다 왔거든. 이제 끝났어. 이게 뭐가 끝났냐면 잘 봐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여야 해? 2분의 11이어야 해. 그런데 얘가 2분의 11인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특수각이고 얘가 60도랑 마주보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율이 지금 루트 3이야. 그런데 나는 직각이랑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 걔는 루트 3대 보니까 2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 길이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되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11 곱하기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11이 되는 거야. 이건 무조건 얼마여야 돼? 무조건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1이어야 돼. 따라왔어요? 그럼 그게 뭐 어쩌라고? 이면 실제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OP가 9 이하의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9다 이렇게 되면 후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조건에 만족할 수가 있어. 그럼 얘를 줄여서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보다 좀 더 9면 좀 더 크게 그려볼까? 9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요 길이 루트 3분의 11만큼 왔을 때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두 점 P가 사실은 저걸 만족할 수 있는 P점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작은 8이다 이렇게 그리면 마찬가지로 8도 여기를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두 점만 저 조건에 만족할 수 있어. 그것만 2분의 11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가 얼마냐 이거지. 이돼요? 만약에 이 길이보다 이 P가 짧아져 버리면 이거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P가 결정이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OP의 길이가 짧으면 이 안에 내부에 이렇게 원이 생기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P가 발생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얘가 얼마냐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이게 얼마지 싶어서 얘를 제곱을 해봤더니 3분의 121이거든요. 그럼 이게 40점 얼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제곱해서 6은 안 되고 누구부터? 7부터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P가 존재하려면 결국에는 OP의 길이가 누구보다는 7보다는 커야 돼서 7, 8, 9 이렇게만 가능해집니다. 라는 제약 조건이 걸리는 거야. 약간 이해될까요? 좀 빡시죠, 그죠? 이게 좀 빡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내적이 얼마다? 20이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결국에는
OP의 길이가 7보다는 큰 자연수구만. 뭐 이렇게 찾은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이제 답은 되게 심플해요. 그렇죠? 뭐지? 약간 이러면서 끝나.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나 조건을 가지고서 OA하고 AP가 6이다를 가지고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저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가? OP가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OP가 7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거라서 우리가 7, 8, 9다 여기까지 찾은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야, 이거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여기는 AP고 여기도 AP인데 너는 OA랑 내적한 거고 너는 OP랑 내적한 거야. 그치? 그럼 이것도 사실은 AP를 뭐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AO 더하기 뭐로 보면 OP로 보면 이야 OP 이렇게 내적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거 AO OP 내적한 게 AO OP 내적한 게 OA OP 내적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OA에 뭐다? OP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OP를 글씨 봐. 그러면 OP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됐어? 자, 그럼 이 친구의 누굴 구하는 건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하고 딱 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이게 결정이 됐다고. 이 친구의 내적값은 아까 위에서 구해놓기를 얼마라고? 22라고 이렇게 구해놓은 거야. 그지? 그럼 네가 20이야? 그러면 얘만 구하면 돼. 그지?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봤더니 OP는 누구만 가는? 7, 8, 9만 가는. 그치? 그러면 7, 8, 9 중에서 아무래도 최대값 구하려면 당연히 누구 넣으면 돼? 9 넣으면 될 거잖아요. 여기다 9를 넣으면 최대값은 얼마야? 81 빼기 22 이렇게 되면서 너는 얼마가 될 거다? 5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 넣으면? 7을 넣으면 얘는 49 빼기 22 이렇게 되면서 너는 얼마가 될까? 얼마지? 49 빼기 22면 27인가? 최소값은 뭐 27 이렇게 되겠죠. 둘을 더하면 얼마다? 8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20 비전 들어가셨네요. 저기가 좀 빡센 건데 저기. 저 제약 조건. 쌤 시간이 어떻게? 30번 어떻게? 30번은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오래 안 걸려 이거는. 푸는 건 오래 걸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간단하니까 아이디어는. 자, 가볼게요. 30번. 에어컨도 끄고 나는 근데 이거 에어컨 먼저 안 껐으면 좋겠어. 슬슬 더워지죠. 이미 켜도 좀 더워 사실. 애매하게 더워요. 좀 세게 틀어달라고 할까요? 야, 이거는 끝까지는 좀 오늘은 못 풀 것 같고 뭐 내일 풀든가 어떻게 푸는지 아이디어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F7을 구해라. 근데 일단은 제가 약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제가 일단 어떻게 시도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 저는 이 식을 보면서 당연히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 그런데 일단 물어보는 게 F7이고 여기 보니까 F3도 있고 여기 이제 1도 있더라고. 1, 3, 7을 연립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F1에 관한 식 하나, F3에 관한 식 하나, F7에 관한 식 하나 최소한 3개는 필요하게끔 약간 이런 생각은 일단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였어. 이 친구가 딱 보니까 X에다 0 집어넣어야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7이 나오고 뭔가 이때는 끝났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지. 별거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적분하지? 라고 하면
이 친구만은 좀 적분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 친구를 뭐 한 거? 속미분한 걸 있으면 이걸 적분할 수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없으니까 좀 강제로 빌려와야겠다 싶어서 이 식에다 통째로 누굴 곱해서 2x 플러스 1을 곱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려고 한 거야. 그러면 왼쪽 식은 적분을 하면 f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가게 될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네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적분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하고 너를 곱한 적분이 되겠죠. 그러면 파이에 f1은 약간 상수 같은 느낌으로 빼고 부정적분 할 거라서 2x 플러스 1에 여기는 sin 파이 x 이거 한번 적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너는 요식인데 요식은 다항식이라서 얘랑 2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너 같은 경우는 2x 제곱 그리고 앞에다가 f3 곱하면 되죠. f3 x제곱 그리고 1이랑 너를 곱하면 플러스 f3x 그리고 너는 여기다 5x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거를 뭐 해주면 돼? 적분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적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항식이라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하고 나면 끝에 뭐가 남아? C가 남아. 됐지? 아 잠깐만 3개가 아니라 몇 개? 4개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너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값을 한 4개 정도는 때려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런데 하고 이렇게 그럼 뭘 넣지 하고 이렇게 일단 적분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던 건 아까 0, 1, 2 넣어봤잖아. 근데 여기다가 뭐 똑같은 게 뭐 있나 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얘도 뭐가 나와? 1이 나와. 그치? 아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서 총 4개를 대입했을 때 관련된 식을 연립해서 답을 하면 나옵니다. 문자는 4개 식도 4개 나와서 계산이 되는데 요거는 뭐 계산 내일 하죠. 아 그리고 지수 잠깐만 잠깐만. 뭐 좀 써야 될 게 있어. 뭔데요?